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쌍방법, 쌍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일단 추미애 방지법은 여러분 뭐 지난 딱 일주일 전이었죠. 네. 국정감사에도 그랬고 이미 그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게 국회법에 허용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장을 빌자면 국회의 토론 문화와 협의의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고 또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법사위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대표적이니까 이게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는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릴 정도로 위원장의 무슨 소위 그 사회를 볼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용해서 의회 민주주의 최소한의 여러 가지 관행, 소수에 대한 뭐 존중 이런 게 완전히 그냥 훼손되고 있고 형해화되고 있다. 그런 취지죠.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유신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이나 일방적 토론 종결권 이런 건 좀 제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추천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무후무했다고 합니다. 간사라는 거는 그 당에서 자 우리 그 최종 총무처럼 총괄하고 우리 심부름 해주는 사람을 간사로 뽑는 건데 그 간사도 너희 간사는 너희가 마음대로 못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니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게 이제 속칭, 언필칭 추미애 방지법. 추미애 위원장 같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걸 막자는 거고요. 김현지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놓고 벌써 지금 뭐 상당 기간 지금 뭐 국회가 불필요한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증인을 다 과반수로 채택하게 돼 있으니 민주당은 다 못하겠다, 다 안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상임위 제적위원회 3분의 1 정도가 증인 출석 요구하면 다수결 하지 말자. 그래야 김현지 실장처럼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데 의회에서 다수란 이유로 여당이 막아서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김현지 방지법 이렇게 두 가지 방지법을 낸다는 건데 다만 이게 어차피 현재 이것도 다수결로 통과를 시켜야 되니 민주당 여기에 동의해줄 리가 없으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는데 이제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필요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방금 제 이제 귀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그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이세영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여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대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든지 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둥글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없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래서 참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그 뜻은 가상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야 저것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몸짓에 지나지 어떤 않는다. 절박함이 잘 안 느껴져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쉬 떠오르지 않으니까 했겠지만 그리고 저는 나경원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그 가령 이제 저 추미애 방지법 만들 때 유신 시대에도 그러진 않았다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빗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마치 민주당이 하는 어법을 빌리는 것처럼 유신 때도 그러지 않았어. 그때 유신이 있었던 때는 물론 제가 유신은 뭐 100% 찬성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전혀 사정이 다른 거예요. 지금하고는 정치적 환경도 다르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꾸었던 그 정치적 꿈과 대한민국 건설의 꿈도 달랐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여기다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갑자기 좀 어색해요. 듣기에 그런 좀 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빌미로 대법원에 가서 소위 현장국감이란 걸 했죠.
근데 거기서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아주 그냥 신바람들이 나셨더군요. 글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전 국민들 입장에서 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기록 본다고 하면서 현장 국감 실시하면서 그때 법원행정처장실 조각기념물 앞에서 인증 응샷 남겼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그다음 개인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쇼츠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올리면서 또 심지어 영상 옆에다가는 후원 계좌까지 함께 노출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쇼츠 장면은 추미애 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분도 대법관이에요.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한 장면. 그러면서 그 댓글에 예금주 국회의원 추미애 후원의 금융계좌 번호를 고정시켜 놓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국감장을 본인들이 홍보나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애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을 소도 같은 공간으로 격화시킨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말이죠. 어떤 상임위원장은 국감 기간 동안에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후원 계좌 적혀 있는 그 청첩장을 돌려가지고 한 논란이 되더니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미애 위원장은 또 자기 계좌번호 적혀 있는 또 그 쇼츠를 올리고 그분들은 정말 돈이 궁핍한 거예요? 아니면은 선거를 앞두고 그냥 후원을 개미 후원금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 일환이에요? 이런 거 그 선거 전략이 일환이면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는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을 하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으면 벌써 그 문제 제기는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선거법에 이런 것까지 막는 그런 그 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아직. 그리고 실제로도 그 계좌번호를 보고 아직도 차지 않았나 봐요. 약속하지만 보내드립니다. 후원 계좌가 아직 안 찼다니 송구하네요. 소액이나마 후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정성을 보탭니다. 이런 답변까지 달려 있어서 실제로 소기의 성과도 액수의 다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난리처럼 대법원을 그렇게 가서 대법관실 보자, 대법관들 그 재판정도 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쇼츠 찍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게 참 안타깝고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데 전 대표의 말씀도 저는 거기가 끄덕여준 게 본질적으로 이게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뭐가 다르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그 판단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난입해서 폭력을 휘둘렀죠. 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 같은 구도로 이거를 지켜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지금 대법원의 그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를 국회의원들이 물론 폭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칼을 원래 저 칼을 저렇게 쓰라고 준 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국회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라는 칼을 들고 대법원에 전 사실상 난입했다고 생각해요. 난입해서 윽박 지르고 방보자 기록 내놔 그러고 가서 기념사진 찍고 보좌관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영상 찍어주고 그래서 거기 법원에는 방어하는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찍고 쇼츠 올리고 후원 계좌 노출하고 본질적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이 대법원 현장 국감이 다르지 않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 저는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법사위원들이 가서 뭐 이제 대법원의 뭐 대법관들 사무실로 들어가 보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뭐 현장 이제 감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정치학적으로 오래 전부터 규정해 놓은 아주 그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제밥에만 관심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떠날 때부터 저는 가서 많이 찍어와야지 이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영교 의원은 대법원 국감 마치고 뭐 누구 자기 이름 의원들 적은 거 하면서 그 영상에 이 BGM을 배경음악을 싸이의 챔피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 대법원을 복속시켰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챔피언이야. 이런 느낌을 안 받겠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상 속에서 대법원 청사는 질의와 검증의 현장이 아니라 음악과 자막이 입혀진 홍보 배경이 됐다. 아니 거기 대법원의 대법정에 대법관들이 있는 그곳은 그 법대는 사실은 사법부의 상징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을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올라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사진 찍고 희희낙낙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사법부의 상징을 유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대법원 현장 국감이란 이 전후 일련의 상황이 참담합니다, 진짜. 참담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 말고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거 하다가는 뭐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한 내용 중에 하나는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부인 정경심 씨가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만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죠. 예, 정경심 씨는 지금 다 그 징역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어요. 이거 다 표창장 가짜로 위조했다 이런 혐의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경찰청이 어떤 고소를 했느냐? 증거인멸 및 모해 위증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학교 동양대가 표창장을 진짜 발부해 놓고 그 당시에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씨, 조국 씨 이 부부를 음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도 없앴다.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 및 모해 위증이다. 이 혐의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장을 위조해서 그 자식들의 불법 입학에 썼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로 인정된 내용인데 이거를 정면으로 아주 반박하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완전 대법원 판결은 이제 재심을 해야 될 사항이죠. 증거가 새로 나왔다면 재심할 사항인데 네. 이렇게 징역 4년까지 확정됐던 정 씨가 이렇게 도발적인 그 전면 부정에 나선 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이 와중에 딸 조민이는 부산 의전원에 재입학해야 되고요. 재입학하고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의사 면허증 같은 거 다 의사 면허 시키고서 의사 면허증 복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세상이 뒤집어지는군요. 그런 이 와중에 조국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남편은 사과하고 부인은 소송하고 이것도 참 국민들 보기에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그 조국 교수, 조국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찢어지고 더 갈라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형까지 마치고 나와서 심지어 그걸 또 사면까지 받았잖아요. 사면 복권까지. 네. 그것 때문에도 청년들이 상처받았는데 이런 고소를 할 건가 부인께서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장원준 실장한테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 사면해가지고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급락했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조국 대표 부인이 예. 또 이제 동양대 총장을 고발을 했는데 예. 이재명 정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당연히 같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처럼 네. 아니 그렇게 하고도 지금 아직 반성하지 않고 또 뭐 모해 위증 증거인멸의 모해 위증이라고 야 해도 넘어가는구나 해서 다시 또 추락의 추가 재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정경심 씨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이제 총장 직인을 찍었을 당시가 뭐 그 이 어학원 직원들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때 직원이 있었다. 그때 직원들이 뭐 그 이 공문한 날짜가 거기 포함돼 있더라. 이제 이게 그쪽에서 지금 들고 나온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하여튼 뭐 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뭐 수사를 어차피 할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돼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된 사실이 이걸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뭐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지극히 네. 김병준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 네. 이것도 꼭 하고 싶었는데 내일 시간 되면 이건 좀 하시죠. 전 김병준 최고위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과연 알겠습니다. 득점을 하는지 감점을 시켰는지도 따져볼 2시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좋아요가 너무 좋고요. 좋아요가 여러분이 저희와 나눈 공감을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데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자